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27회 노인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노인의 날에 100세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을 선물하는데요.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904분이었는데 지난해 모두 2,300여 분이 청려장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950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악이라는 우울한 통계도 보이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노인 빈곤과 자살을 줄일 방안도 깊이 연구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주말부터입니다. 영주에서 일주일 동안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펼쳐집니다. 잠시 후 영주 풍기 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가을은 역시 축제 계절이죠. 오늘부터 안동에서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영주에서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 시작됩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 재미가 가득하다는데요. 영주 풍기 인삼축제 조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부터 2023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손님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전부터 예. 준비를 해서 원래는 이제 야간에 비축제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연휴지만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은 한 90% 이상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예, 야간에 올해부터는 비축제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축제 안에다가 조명쇼 같은 거 하나 보네요. 예, 조명도 좀 해놓고 이래서 포토샵도 좀 많이 해놓고 예. 우리 축제는 저녁에 9시 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9시 반까지만 축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거잖아요. 이번 주말부터 쭉. 9일 동안. 9일 동안. 그러니까 주말까지 합하면 9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10월 7일부터 예. 10월 15일까지 9일간. 예. 보통 아침 9시 한 반부터 시작하면은 저녁에 9시 반 정도 끝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네, 이렇게 9일 동안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이제 야간 비축제도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볼거리가 있을 것 같네요. 자, 2023 영주 풍기 인삼 축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축제 개요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들은 뭐 천년 건강 풍기 인삼을 주제로 해서 특히 이제 엑스포 하기 전부터 풍기에서 신봤다. 이렇게 배치 프레이를 걸었습니다. 풍기에서 신봤다. 네, 풍기에서 신봤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올해 축제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우리가 작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국의 바이어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풍기 인삼이 매년 그랬지만은 타 지역보다가 사포닌 함량과 우수성을 더 많이 알리고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엑스포와 같이 바이어들도 많이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인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인견도 있고 영주 사과도 있고 뭐 영주 한우도 있고 영주 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풍기 인삼만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영주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들 다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군요. 사포닌 함량이 높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높은가 봐요. 풍기 인삼이? 그렇죠. 우리 이제 소백산이 있고 이래서 정령 지역이고 일교차가 또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삼은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포닌은 잔뿌리 많아요. 그래서 타 지역보다가 우리 이제 삼이 또 우수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포닌 함량이 많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포닌이라는 게 이제 잔뿌리에 많이 이제 있는 거군요. 그렇죠. 몸통보다는 잔뿌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삼 고를 때 잔뿌리 좀 많은 거 고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육질이 단단하고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영주 풍기 인삼이다라는 말씀. 자, 풍기 인삼이 어떤 우수성 이런 거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풍기 인삼의 역사하고 우수성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풍기 인삼은 이제 우리 1541년도 주세분 군수가 이제 풍기 군수를 부임하면서 이 농민들이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 이 산삼을 캐서 임금인데 바치려니까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수가 부임하면서 그 농민들의 노고를 좀 덜하기 위해서 소백산에서 산삼 씨앗을 채취해서 풍기에 가면은 이제 오시면은 최초의 시베지가 있습니다.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에 삼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가 최초의 삼을 심은 지역이고 최초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제 육질도 단단하고 또 이 잔뿌리가 많은 사포닌 함량이 많고 특히 우리 지역 삼은 이제 씨를 심어서 1년 후에 다시 캡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만 고려해서 다시 심어요. 이걸 이식삼이라 하는데 그래서 1년 있다가 다시 캐서 심으니까 5년 있다 캐면 6년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삼은 이제 이식삼이다. 좋은 종자를 고려해서 다시 심어서 5년 후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좋은 종자만 고려해서. 그래서 좀 다르다. 그렇군요. 특이하고 사포닌 함량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인삼 재배지가 바로 풍기가 되겠군요. 풍기 근길에 오시면은 있습니다. 그 재배지가 최초의 인삼 재배지가 있습니다. 재배지가 있고 그렇군요. 왜 우리나라 인삼하면은 영주 풍기 인삼도 생각나고 저쪽 충남의 금산 인삼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금산 인삼보다 풍기 인삼이 확실히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뭐 명칭은 딴 데가 될 수 없고 제 이름은 못 되지만은 타 지역보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후 조건도 좋고 그다음에 이 씨를 심어서 다시 캐서 좋은 종자만 다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특이한 농사도 짓지만은 몸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축제장에서 물론 이 풍기 인삼 구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좋은 인삼 좀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인삼 중에 뭐 다 좋겠지만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요령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 색깔이 이제 약간 이제 누르스름하면서 검은 색깔도 약간 띠가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좀 노란색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진하게 그런 것도 있고 몸통이 단단하고
잔뿌리가 많은 거. 예. 이걸 고르면은 최고 좋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색깔. 일단은 색깔이, 좀 누르스름한데 약간 좀 진한 노랑.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예, 색깔이. 그런 것도 있고, 예. 하얀 거보다. 맛에 따라 다른데,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좀, 노라스름한, 좀 밝은 색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두 개 다 좋은 건데, 예. 고를 때 될 수 있으면 이제 몸통이 단단하고, 단단한 거. 잔뿌리가 많은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만져보고 사셔야 되겠군요. 예, 예, 몸통을.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좀 무른 게 있고 단단한 게 있을 텐데. 예, 예. 단단하고.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인삼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예. 우리 지역에 오면은 삶이 다 똑같습니다. 축제안이든가, 시장에 가도 똑같고, 예. 가격도 또 이제 축제 기간에 오면은 또 더 싸고, 이렇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인삼 구매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 청취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왜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군데군데 5군데 있다고요? 풍기에 가면. 네, 재래시장까지 이제 하면 6곳이 있는데. 재래시장까지 6곳인데 다 똑같다. 풍기 인삼이다. 네,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예, 예, 사나 상관없으니까. 예. 가격도 뭐 다 똑같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죠. 예. 이제 시장도 가격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제하기 전에는 예. 마찬가지겠지만 축제할 때도 가격을 소비자인데 싸게 하게끔 네. 회의를 해서 예. 하여튼 좋은 삶에다가 가격도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도 거진 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 예. 올해 인삼 농사는 어땠습니까? 풍작이에요? 아니면 좀 어려웠어요? 지금 농민들이 인삼 가격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갖고 있습니다. 아, 인삼 가격 하락. 인삼 가격은 좀 쌉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 예. 아, 풍작이군요, 올해. 하여튼 가격 자체가 쌉니다. 가격이 싸고, 예, 예. 아유, 잘 됐네요. 예. 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재래시장이 6군데가 있기 때문에 예. 6군데 가면은 이제 각 가게가 한 300개 이상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각 가게마다 온라인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홍보도 하고 이래서 항상 네이버 치면은 네. 가게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소비자들은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뭐 풍기 인삼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예, 그래 치면은 이제 나옵니다. 풍기 인삼시장도 있고 홍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선비골 인삼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온천 앞에 있는 소백산 인삼시장도 있고 풍기 인삼시장도 있고 토종 인삼시장도 있고 한 6군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풍기 인삼 축제에서도 많은 행사와 볼거리가 있을 텐데요.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행사가 있다면요. 여러 가지 인삼 깎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삼 병주 만들기. 인삼을 자기가 손으로 직접 깎아서 병에 넣어서 술을 부어서 인삼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인삼주 만들기? 예, 체험을 딱 직접 해서. 인삼주 만들기 체험. 예, 인삼을 깎아서 이제 병에 넣어서 이제 술을 부어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인삼 병주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이게 집에 갖다 놓으면은 오래 보관도 되고 예. 다음에 약주로 한잔 할 수도 있고. 인삼주 좋잖아요. 아우, 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아주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인삼주를 직접 담궈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군요. 축제장 그렇죠. 가시면. 체험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요거는 이제 행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제 분기에 이제 인삼 조합원들 중에 인삼발전연구회가 있습니다. 예. 인삼발전연구회에서 축제 안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체험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갈수록 관광객들이 이제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또 확산을 좀 시켜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인삼 깎기 경연대회도 있기 때문에 인삼 깎기, 예.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무료로 한 5뿌리 줘가지고 깎아갖고 최고 잘 깎은 사람은 인삼도 공짜로 주고 또 상품도 주고 등수를 매겨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이거 저 출전비 뭐 이런 것도 받습니까? 없습니다. 무료. 다 무료고요. 예. 이것도 인기 많겠네요. 인삼 깎기. 경연대회. 우리 인삼축제는 엑스포 할 때는 입장료를 받았는데 인삼축제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축제에 가면 다 무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말 아주 관광객들 많이 찾아오실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11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 오늘이 2일이니까. 이거 끝나고네요. 11일에는 9일 후에는
소백산 인삼 씨앗 뿌리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삼 씨앗 뿌리기.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농민이나 주민들을 하고 관광객들을 헬기에 태워서 네.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에 인근 산에다가 예. 씨앗을 다 뿌립니다. 헬기를 타고요? 예.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예. 매년 인삼축제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에 오면은 어느 산에 가더라도 산삼이 이게 이제 세월이 뭐 1년, 2년 하면 7년, 10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삼이 클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이게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소백산 일대에만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영주에 오면은 어디 가도 산삼을 켤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 씨앗 뿌리기를 헬기로 예. 한 번 탈 때 4명 타가지고 예. 이제 문을 열고 공중에 올라갔을 때 산 위에서 이제 바가지로 이래가지고 인삼 씨앗을 뿌립니다. 예, 그래요. 예. 제가 이 풍기 인삼 축제는 자주 갔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건 왜 몰랐을까요, 제가? 저희들이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삼주 담그는 거, 이것도 아주 인기 많을 것 같고. 예. 저기 헬기에서 뿌리는 거, 인삼 씨앗 뿌리기, 이거는 경쟁률이 아주 대단하겠는데요? 서로 그렇죠. 타고 싶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 사전에 신청을 받을 거 전국적으로 받아서 사람이 이건 한 12명 정도밖에 못 타요. 한 번에 4명씩 한 3번 정도. 3번만. 4명씩 한 3번 타는데 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추첨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유, 좋겠네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2023 영주 풍기인삼 축제 즐기러 가실 텐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하여튼 이 인삼 축제를 이제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외국인 관광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영주 풍기인삼 축제에 많이 오셔서 인삼도 많이 사가시고 하시고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삼뿐만 아니라 모든 특산물이 잘 팔려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능하면 다 가시고 주위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영주 풍기인삼 축제 조직위원회 이창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항상 도와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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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쉬고 있습니다. 네, 본가처가 잘 다녀오셨고요. 네. 예. 자, 오늘 뭐 추석 연휴에 맞춰서 오늘 추석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 네. 때가 때이니만큼. 예. 아무래도 게다가 오늘 이번에는 6일이나 연속되는 연휴가 이어져가지고. 예. 명절 분위기가 좀 남다른 것 같고, 예전과 다른 것 같고. 네.
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팬데믹의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네. 한가위를 마음껏 즐기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그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게 추석 명절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세태의 전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맞아요. 정말 예, 명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주 정적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이러다가 명절 이거 차라리 다들 안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앞으로 뭐 추석 명절 이런 게 뭐 사라지는 건 아닐까 싶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벌써 5일 차인데 6일 중에 5일 차인데 5일을 지나면서 예. 이제 지금 명절을 보내는 건지 연휴를 보내는 건지 맞아요. 예. 좀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추석이라는 게 차례를 지나면서 뭔가 조상을 숭배하고 또 한가위에 이 뭐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뭐 이런 거를 기념하는 그런 의례였는데 예.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며칠 편히 쉬자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석이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이런 분위기,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질 문화가 빨리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세태를 변화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에 비해서 네. 정신 문화라든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의례 문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변하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세대별로 좀 보면은 지금 20, 30대 세대 한창 우리가 흔히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를 보면은 이제는 뭐 우리 사회의 유교적 가치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산업화의 그 힘든 시간 이런 거는 그냥 다 과거이지 네.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볼 때는 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아마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퇴출을 기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MZ세대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성세대들은 뭐 5, 이제 60대. 네, 5, 60대, 70대까지 이제 예. 보면은 이들은 보통 이제 산업화 세대인데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자녀 세대하고 이런 걸로 갈등을 빚을 그런 그 의욕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40, 50대 중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중년 세대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성 역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연휴만 끝나면은 뭐 이혼 건수가 얼마나 많이 됐느니 어쨌느니 이런 게 신문 기사로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도 그렇대요. 신문 기사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긴 연휴 뒤에 이혼 상담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그게 일종의 티핑 포인트가 팍 터지는 것처럼 이제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세대 간의 인식을 보면은 추석이 더 이상 지금 차례상 차리고 조상 찾아뵙는 이게 뭐 지속 가능할지 저는 이제 좀 회의적입니다. 예. 앞으로 조만간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한 10년쯤 후에, 5년, 10년쯤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안 지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추석 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추석 전에 뭐 한 2, 3주 전, 한 달 전쯤에 이제 벌초하러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한번 모이고 해서 벌초도 뭐 한 끼, 두 끼 하는 게 아니라 막 10끼 넘게 막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근데 요즘엔 좀 이렇게 뭐 추모 공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모시는 그런 경향도 많아져. 그것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이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도 이게 많이 늘고 있다. 뭐 설문조사도 뭐 나온 것 같던데요. 네, 그 재밌는 설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 6명은 지금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10명 중 6명이 안 지내는군요. 차례를. 이게 60%는 안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례 지내는 가정이 이제 소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하냐? 네. 해외 여행 간다. 예. 이게 아주 가장 큰 변화의 양상인데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해외 여행 건수가 5배가 늘었답니다. 특히나 올해 대단합니다. 그렇죠. 좀 워낙 네, 길고. 네. 그리고요, 이번 주 끝나고 4, 5, 6일. 여기 한 3일 정도만 휴가 내면 또 다음 주에도 또 연휴가 있어서 아마 먼 거리,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6일 연속 연휴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추석 때는 국내 여행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게 국내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가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효도도 하는 것 같고 서로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은 이제 본가에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아우 가봐야 또 듣기 싫은 소리 가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차라리 돈이나 벌자.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 이제 나타나면서 추석이 점점 더 우리의 삶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글쎄요,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50대로서 옛날 어떤 추석 문화, 이런 게 이제 젖어 있는 그렇죠. 세대니까.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이 있죠.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참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효율적으로 세상이 변해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맞습니다. 예. 네. 하긴 요즘 하도 방송에서 취준생들이나 입시생들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부담 주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들 고3인데 공부 잘하고 있니? 이런 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안 물어봅니다. 아유, 조카 이제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또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고. 아마 이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 취준생인데 지금. 그래서 한 명은 안 내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이고, 자, 그나저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유교 사상이 워낙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유교 사상이. 그렇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또 종가도 많고. 그런데 이 종가의 추석 풍경도 좀 많이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 올해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세계 종택에서 오래전부터 추석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퇴계 종택에서요? 예. 와, 그래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에 무슨 묘사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지내는 게 있는데 실제로 추석 이 연휴에는 안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체계 동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좀 널리 홍보했으면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이 있었고 좀 더 이 추석에 대한 또는 차례 지내는 이 의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부담감 때문에 올 1월 달에 지난 1월에 성균관에서 의례정립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차례상 표준안을 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제사를 간소하게 지낼 것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좀 간소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가 오래전에 정착이 되어 왔으면은 우리가 좀 부담감이 덜었을 텐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사시는 동네 바로 옆에 광주안씨 종가가 있어요. 아, 거기 광주에 종가. 그 집에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1년 내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지내죠. 예, 2, 3년 전부터 차례상도 주문해서 받는답니다. 아, 그 종가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종부가 이제 더 이상 나 못한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가에서도 이렇게 안 지내는 차례를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이제는 좀 세태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기야 좀 그런 거 같네요. 저희 집도 이제
제사상, 차례상 이런 걸 뭐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차리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예,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연세도 많이 드시면서 차츰 이제 줄이면서 이제 어디 주문해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다가 이제 저희도 안 지내거든요.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안 지내서. 그냥 저희는 작년부터 안 지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퇴계 종택도 종가에서도 이걸 차례를 안 지낸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이 명절 즈음 되면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제 간소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식도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 여성들이 대부분 다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소화하자 그런 캠페인 비슷하게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차례 지내지 말자 하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조만간에. 차례를 외면하는 거죠. 아, 외면한다.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위기에 차례를 안 지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좀 예.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 환경에 맞게 좀 간소화되면서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좀 저는 뭐 이렇게 의례 지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런 편인데 예.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사회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는 좀 뭔가 그렇죠. 너무 단절의 의미가 있어서 예.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 오래 시달려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정말 우리 세대 정도 지금 뭐 한 5, 60대 한 40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자식 세대들이 과연 차례 제사 이런 걸 지낼까 생각해 보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너 이거 해라. 절대 그런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결론 말씀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의 유교적 전통 사회의 유산으로서 설과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이벤트였죠. 사실 이제 서양에서 보면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이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의 이 이벤트가 사회 진화에 맞게 이렇게 좀 변형되고 좀 간소화되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는 이제 뭔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에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특히나 오늘 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안상준의 잘 보내십시오. 예, 세상 읽기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